오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완서 작가의 소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의 일부를 오디오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 여자의 두 번째 남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학 교수입니다. 둘째 남편인 지방대학 강사는 실물을 처음 만나기는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였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는 미리부터였다. 그는 지방신문에 칼럼 같은 걸 기고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의 글을 몇 개 안 읽고도 쉽사리 그에게 반하고 말았다. 돈이니 명예니 하는 것에 단박하고 돈이니 명예니와 상관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에 따뜻한 시선을 보냄으로써 거기서 자기의 삶을 가꾸고 풍부하게 할 어떤 의미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으로 그를 이해했다. 그것은 내가 겪은 최초의 생생한 경이었다. 또 그의 글에는 구질구질한 소도시 티시에 대한 향토해가 서정시처럼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 나는 티시 주변의 농촌에서 겪은 슬픈 일 때문에 도저히 정들 것 같지 않던 티시를 고향처럼 정답게 느끼기도 했다. 소개받은 그는 내가 동경하고 상상하던 것보다 암울하고 이지러진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상처한 지 얼마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이지러짐조차 가슴이 저릴 만큼 감동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곧 나는 그에게 열을 올렸다. 나는 꼭 한번 행복해보고 싶었다. 나는 엄마를 잃은 불쌍한 그의 어린애들을 사탕과 과자로 매수하고 눈웃음과 뽀뽀와 모성애의 흉내로서 아첨을 떨고 해서 그의 가정에 깊숙이 파고들어 마침내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곧 내가 속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그는 겁쟁이이고 비겁하고 거짓말쟁이였다. 순 엉터리였다. 그의 본심은 돈과 명예에 기갈이 들어있었고 T씨와 T대학 강사 자리를 지긋지긋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이런 곳에서 썩긴 너무 아까운 존재라고 억울해했고 서울의 인류대학에서 자기의 명성을 흠모하고 모시러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기도 했다. 그의 명성에 대한 자신이란 것이 또 사람을 웃겼다. 자기의 전공 공부에는 게으르고 자신도 없는 주제에 잡문 나부랭이나 써가지고 지방신문을 통해 매명을 부지런히 해쌓는 것으로 그런 엉뚱한 자만을 갖는 것이었다. 더욱 웃기는 것은 그는 그의 글을 통해 결코 도시, 돈, 명예에 대한 그의 절실한 열정을 눈꽃만큼도 내비치는 일이 없이 늘 신랄한 태도를 일삼는다는 거였다. 도저히 구제할 수 없이 비비꼬인 남자였다. 그도 나와 결혼한 걸 후회하는 눈치였다. 자기같이 학문밖에 모르는 선비는 유능한 여편네를 얻어야 출세길이 트이는 건데 처덕이 더럽게 없어서 매달 이 꼴이란 소리를 서슴지 않고 했다. 누구는 부인 덕에 어떻게 영전을, 누구는 처가에서 밀어주어 어떻게 출세길을 달리는데 난 무슨 놈의 팔자가 어떻게 오미 붙었기에 재취마저 저런 밥이나 죽일 재주밖에 없는 년이 얻어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이지러진 얼굴을 더욱 이지러뜨리고 욕을 하기도 했다. 공부는 하기 싫은 주제에 엄마 떨어 치맛바람 일으켜 1등을 시켜달라고 생떼를 쓰는 개구장이라면 차라리 귀여운 맛이라도 있겠는데 수염이 희끗희끗한 초로의 사나이가 이 꼴이니 정밖에 떨어질 게 없었다. 우린 헤어졌다. 16년 동안 학교를 다녔음에도 존경하는 스승이 한 명도 없는 나는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성회비 안 가져왔다고 매질하는 선생들, 부잣집 애들 학부모에게서 촌지 받고 식사 대접 받고 술 얻어 마시는 것 좋아하는 선생들, 밤에 부잣집 학생들 모아 과외하던 선생들을 비롯하여 위 소설의 경우처럼 생각이 얕고 행동이 상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선생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천박한 선생을 본받은 천박한 제자들, 부끄러움을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 퍼져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나는 조국 교수와 그 가족이 검사들에게 탈탈 털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판검사들 약 5천여 명, 교수와 교사들 수만 명, 아니 대한민국의 기득권층 상위 1%를 조국 내 가족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수준으로 탈탈 털어냈을 때 조국 내보다 깨끗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생각했더랬습니다. 나는 상위 1%에 들지 않을 것이기에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와 내 가족은 조국 내보다 법을 더 많이 위반했고 훨씬 더 지저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살펴보아도 조국 내보다 법을 더 잘 지키면서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상위 1% 중에 조국 내보다 나은 사람들이 100명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후로 나에게 있어서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자격 판단 기준은 조국 교수가 되었습니다. 조국 교수가 재무든 자라는 평가 기준이 되었고 그 누구라도 조국 교수보다 더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행실이 더 더러운 자들은 똥 묻은 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교수와 그 가족을 다니엘 호손의 소설 좋은 글씨에 나오는 헤스터와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 가족 내보다 더 많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서도 조국 가족을 욕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총리, 장관, 교수들을 위선적인 목사 딤즈데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딤즈데일은 죄책감을 느끼며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똥 묻은 자들이 대통령, 국회의원에 선출되고 판사가 되고 총리, 검사, 장차관, 각국 대사를 포함하여 7천여 개나 되는 공공기관의 사장이나 이사에 임명되고도 부끄러움을 알아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위선적인 목사 딤즈데일보다 더 더러운 위선자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너 다니엘 호손이 묻습니다. 가슴에 주홍 글씨를 달고 있는 헤스터 프린과 수치를 가슴 깊이 숨기는 사람들 중 누가 더 더러운 인간일까요? 셰익스피어와 모앤도 말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괜찮고 남의 잘못을 처벌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지. 당신은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완전히 부끄러움도 모르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정신병자야. 셰익스피어가 살아있다면 이따위 똥 묻은 인간들을 지명한 윤석열도 그렇고 지명된 장관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죄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김만중의 소설 삽시낭정기에 나오는 대목을 소개합니다. 이런 도적을 누가 그런 벼슬에 청거했던고? 엄승산의 청거로 계림태수로 승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로 미뤄보면 엄승상이 청거한 자는 모두 소인이요 그가 배격했던 자는 모두 어진 사람임을 가히 알 수 있다. 똥 묻은 자들이 그런 고상한 자리에 선출되고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내 가슴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똥 묻은 자들을 나는 가짜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 묻은 교수에게 분노하면서도 똥 묻은 자들에게는 분노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시민들은 김만중과 중국 작가 모옌의 말을 차용하자면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완전히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신의 거짓된 행동에 대해 불안을 없애기 위해 거짓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정신병자들 또는 소인배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많이 했던 말이지만 정신병자들과 소인배들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소통을 시도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합니다. 독일 시인 릴케가 노래했습니다. 나를 모르는 것이 그대에겐 부끄러움이 아니네. 나를 모르는 것이 정신병자들과 소인배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듯이 내가 정신병자들과 소인배들을 모르는 것도 부끄러움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눈치채지 못한 정신병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내 영상을 보고 먼저 알아서 그들 스스로 내 곁에 오지 않기를, 나와 충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서 작가의 소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의 끝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츰 몸이 더워오면서 어떤 느낌이 왔다. 아, 그것은 부끄러움이었다. 그 느낌은 고통스럽게 왔다. 전신이 마비됐던 환자가 어떤 신비한 자극에 의해 감각이 되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필시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렇게 환희롭게 나는 내 부끄러움의 통증을 감수했고 자랑을 느꼈다. 나는 마치 내 내부에 불이 켜진 듯이 온몸이 붉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내 주위에는 많은 학생들이 출렁이고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모자라 XX 학원, 00 학원, 세모세모 학원 등에서 별의별 지식을 다 배웠을 거다. 그러나 아무도 부끄러움은 안 가르쳤을 거다. 나는 각종 학원의 아크릴 간판의 밀림 사이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라는 깃발을 펄러덩 펄러덩 훨훨 휘날리고 싶다. 아니, 굳이 깃발이 아니라도 좋다. 조그만 손수건이라도 팔랑팔랑 날려야 할 것 같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고. 아, 꼭 그래야 할 것 같다. 모처럼 돌아온 내 부끄러움이 나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